안녕하세요. 동일 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주입니다. Hi, Prince Jin. Good evening. So, every day watching my YouTube channel. So, very well, thank you. So, I am always remember my prate baby is. Thank you. 제가 외국에서도요, 제 UF, 채널을 계속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인사를 해주면 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뭐를 얘기하다 말하냐면, 원균이, 이제 옥포만에서 왜군을 이제 상대로 해가지고 6척을 잡았다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이순신이, 자고 있는 막사에 원균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수사가 이렇게 와서 도와가지고, 쉽게 외놈들을 격파했다고. 내가 6척 남은 거 가지고 와서 싸웠으면, 그놈들이 나한테 덤벼가지고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고맙다 그렇게 싸워서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를 했어. 그러면서 사실 지금 6척 이런 거 부신 거 가지고도 전왕복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나 판단이 안 서는데 이수사 생각은 어떠시오? 이제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순신이 그만하게 끔뻑 생각하다가 전왕복은 무슨 전왕복 그까지 6척 우리가 빈배 때려부신 거나 마찬가지고 나머지 다 도망가고 또 6척에서도 군사들이 거기 있어서 정식으로 전투한 게 아니라 그놈들은 육지로 이제 식량탈취하러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배에서 이제 막 화포 빵빵 소리 나고 막 싸우니까 배로 지들이 왔다간 다 죽게 생겼으니까 다 산으로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하나도 못 잡고 그러고 왔는데 그거 가지고 전황보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전라도에서 서둘러서 오느라고, 병기도 제대로 못 챙기고 그랬는데, 조청호, 화양모 그쪽에서 뺏은 그거 좀, 우리한테 좀 주시고, 오늘 거기서 하다 보니까, 지의서인지 어떤 데 하나가 무슨 금 병풍이 있고 조그맣게 금 부채가 있던데, 그것도 나좀 주어보시오. 그럼 내가 좀 연구하고 좀 구경도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원균이 그렇게요? 그거야 어렵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순신 부하를 딸려보내서 이제 원균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보내가지고 그걸 좀 가져라고. 이순신 부하가 이제 그걸 가서 가져왔어요. 갔다가 이제 이순신 주니까 이순신은 그거 가져오자마자 막 휘갈려서 장계를 쓰는 거죠. 근데 이순신이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비급한 사람이거든요. 여기 두만강 근처에 녹둔도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경계를 기울여 가지고 우리 조선군들이 많이 납치당하고 뭐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일이 이제 총지휘관인데 이일은 도망가고 어떻게 쫓아가가지고 60명인가를 탈취하긴 했어요. 우리가 다시 되찾아오긴 했는데, 그때도 완전히 사형당할 건데, 이순신이 일기로, 장계로, 이건 이 일이 돈을, 병사를 나한테 충분히 안 줘서 그렇고, 어쩌고 핑계를 대가지고 써가지고, 그게 얼마 있다가 이제 여진족 추장 하나 꼬여내가지고, 잔기가 많으니까 그런 거 잘 알아요. 꼬여내가지고 사로잡아가지고, 공로로 인해서 이제 백의종군에서 풀려났는데, 이순신의 과거를 보면요, 아주 추잡해요. 이렇게 병이 손질 그런 것도 잘 안 해가지고 파면당했다가 손 비벼가지고 어디서 다시 복지하고 맨 그저라고 돌아다녔는데, 이제, 징비록 쓰니 유성룡이가, 일설에 의하면 이순신 형하고 친구였다고 그러고, 한양 건천동에서 같은 동네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하여튼, 도저히 자격이 안 되는 놈을 이제 전라 우도 이제 수군 절도사로, 저하도 수군 절도사로 이제 임명을 했는데, 그런 놈이 장계를 아주 잘 쓰죠. 잘 써가지고 조정에 이제 보낸 거예요. 원균 저거는 배도 한 6척밖에 안 되고 별로 싸움도 못하고
우리 부하들이 다 가서 때려 부셔가지고, 이거 금병풍도 이렇게 차줬고, 뭐 부채도 이렇게 하고, 뭐 조총도 6자로 거기서 이제, 수치하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전황 보고서를 이제 올렸는데, 선조가 이제 그걸 보고 막 신이 났죠. 역시 이순신이 그래도, 그놈이 싸우러 안 간다는 걸 내가 보냈더니, 그놈이 보내서 그래서 큰 건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유성룡이는 이순신을 그렇게 이제 천거한 사람이잖아요. 거의 불법 천거하다시피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때 어깨를 쫙 펴고, 거봐요. 내가 아무나 그렇게 천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어쩌고 이제 폼을 잡았겠죠. 근데 안 봐서 잘 몰랐네. 추측이 그렇다는 얘기지. 그런데 결국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해서 이제 포상이 내려왔는데, 원균의 부하들은 앞에서 이제 죽기 살기라고 선봉에 써가지고 제일 먼저 싸우고 걔들이 다 때려부셨는데, 원균의 부하는 한 놈도 포상을 받은 놈이 없고, 이순신의 부하만 무슨 쌀 몇 선 명주 몇 필 해가지고 이순신 부하만 몽땅 포상을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기록에는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차이가 있는데, 어떤 기록에는 거기서 이순신이 자선대분과를 받고, 자선대부 한 끝 밑에가 이제 가선대부인데, 가선대부는 원균도 그래도 거기가 나가서 같이 싸웠으니까 원균도 그냥 말습다 해가지고 원균한테 가선대부를 주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기록은 거기가 아니고 당포라고도 그러는데,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순신 기록이 그게 아주 왔다 갔다 해가지고 상당히 헷갈려요. 근데 하여튼 거기서 부하들이 상 받은 것만은 분명해요. 이순신 부하들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소문을 이제 원균 부하들이 듣고 막 원균한테 따지는 거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싸움은 우리가 다 하고 이순신은 뒤에서 구경이나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순신 부하들은 전부 상 받고 우리는 상 하나도 못 받으면 당신 같은 대장 따라다녀가지고 이게 되겠냐고 말이야. 막 이제 성질을 내고 덤비고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원균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순신이 아주 나쁜 놈이거든. 이게 도저히 용납할 놈이야. 뭐 아니거든. 왜냐면 자기가 갔을 때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말이야. 뭐 욕까지 꺼가지고 무슨 전황 보고를 하냐고. 나중에 외놈들 목을 많이 베가지고 그때 하자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흔쾌하게 이거 오케이 하고 왔는데, 무슨 근분 병풍하고 구경한다고 다 하려고 해서 갖다 줬더니 그거를 조정에 보내가지고 자기가 그거 다 획득했다고. 나쁜 놈 새끼. 이래가지고요. 그 당시부터 원균하고 이순신하고 이제 싸움을 하면, 어디 이제 합동작전을 하는 거죠. 가서 이제 전투를 하는데, 싸움을 하면 이순신이 장계를 따로 쓰고 원균도 따로 써요. 따로 쓰는데 그 장계에서 딸려. 이순신은 아주 글 쓰는 걸 좋아하는 놈이기 때문에 그득이 이제 아주 글을 잘 만들어요. 나중에도 이제 보면 알지만. 그래가지고 장계를 딱 어디서 읽어보면, 원균은 싸움도 제대로 시원찮게 한 놈이고 이순신이 다 했구만. 근데 원균은 맨 질투만 하고 이거 아주 나쁜 놈이네, 원균은.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원균은 점점 점수가 깎이고 이순신은 점점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때 같이 이순신하고 이제 원균하고 싸운 게, 이게 이제 제가 다 못 외우니까 내가 적어왔는데, 1592년 5월 7일 날 옥포해전을 이순신하고 이제 원균하고 같이 했죠. 그 다음에 이제 5월 8일 날 적진포해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4월 29일 날 사천해전을 했고, 6월 2일 날 당포해전을 했고, 6월 5일 날 당황포해전을 했고, 6월 7일 날 율포해전을 했고, 7월 8일 날 한산도 해전을 했고, 7월 12일 날 안골포해전을 했고, 9월 11일 날 부산포해전을 했어요. 이게 이순신이 삼도 수군 통제사 되기 전에 경상도에 싸운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순신은 전라도 좌도 수군 절도사죠. 좌도 수군 절도사가 경상도에 파견 가면은 당연히 경상도 원균 밑에서 이제 지휘를 받죠. 원균이 이제 지휘하고 거기 이제 예속돼서 파견 부대죠. 이순신만 그런 게 아니라 전라 우도 수군 절도사, 충청도 수군 절도사도 똑같이 이순신하고 같이 가서 이제 지휘를 받은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게 뭐예요? 전부 23전 23승을 이순신이 다 이겼다고 그러죠.
어떻게 이순신이 다 하게. 충청 수사, 전라 좌수사, 전라 우수사, 다 합동으로 가서 싸워서 이긴 거고, 지휘는 당연히 경상도 지역사령관인 원균이 한 거죠. 그럼 원균이 이긴 거지. 이순신이 이긴 겁니까? 그리고 굳이 하려면 그 충청수사 세 사람이, 네 사람이 다 이겼다고 해야지. 어찌 원균만 이겼다고 그래. 여러분이 이래서 지금 그 엉터리 교육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한테 내가 못 배운 무식한 사람으로서 따지는데, 당신들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이나 그 학생이나 그거 한번 질문해 본 적 있어요? 어떻게 해서 경상도에 파견 가가지고 싸운 그 전투를 이순신이 23전, 23승을 다 이겼다고 그러느냐? 한 번이라도 의문 제기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제 다행인데, 내 생각엔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99%가 예를 들어서 이순신이 영웅이라고 1%가 문경주가 영웅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얘기하는 것을 뒤집을 수 있는 무슨 획기적인 걸 이순신이 했다는 증거를 내놔봐요. 어떻게 해서 이순신이 지휘했는지. 이순신이 같이 지휘했다는 건 내가 인정을 해요. 같이 지휘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따지면 이순신도 지가 이겼다고 했을 거고, 원균도 같이 이겼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둘이 딱 같이 전황복을 따로따로 보냈으니까. 그렇더라도 이게 원론적으로 따지면 원균의 지역 사령관이 경상도면 경상도에서 싸운 거는 100% 경상도에서 원균이 이긴 거죠. 그리고 이순신이 이긴 거는 딱 세 건이 있어요. 세 건이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순신이 원균하고 그렇게 계속 싸우니까 조정에서, 원균 저 새끼 때문에 이순신이 전쟁을 잘 못 하는 것 같으니까 원균을 잘라버려요. 그래가지고 충청도로 보내고 나서 이순신 보고, 너 혼자 이제 네 맘대로 싸워가지고 다 이겨. 원균이 있으나마나 걸적거리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보내고 네가 싸우라고. 그래가지고 1593년 8월 15일 날 삼도수군 통제사로 이제 이순신을 임명했단 말이에요. 임명해가지고 이순신이 이제 그때부터는 싸우는 거예요. 이순신이 이제 독자적으로. 그건 독자적으로 싸운다. 저 혼자 싸운 건 아니고, 맨 경상도 우수사, 원균은 아니지만 다른 우수사가 이제 왔죠. 그 사람하고 전라 좌수사하고, 우수사하고, 충청수사하고 이제 같이 다 합동으로 싸우는 거지. 싸우는데,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싸운 게 뭐냐면 3월 4일에서 5일까지 당포해전이라는 걸 싸웠어요. 당포해전에서 배도 몇 편, 부시지도 못했어.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 뭐냐면, 일본 놈들은 이미 원균한테 이미 다 전력이 파악돼가지고, 우리 조선수군하고 붙으면 진다는 걸 걔들이 알기 때문에 정식으로 전쟁을 헐려서 한 게 아니고, 어떻게 이제 식량 노략질을 하다 다니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싸운 거야,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9월 29일 날 장문포 해전을 했어요. 장문포도 역시 똑같은 그런 거예요. 무슨 장문포 해전, 무슨 그런 해전 자세히 무슨 어디 소개하는 거 봤어요? 싸운 무슨 건덕지가 별로 없으니까 소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 해전이라는 그 이름만 있지. 그리고 그 다음에 영등포 해전을 했어요. 10월 1일 날. 그러면, 봅시다. 당항포 해전, 장문포 해전, 영등포 해전 이 세 건은 이순신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고 나서 했으니까 이순신이 지휘한 건 맞아. 그건 원균은 그때 있지도 않았으니까 원균은 필요 없는 거고. 그러면 이순신이 지휘한 게 상건이죠. 경상도에서. 그리고 나서, 이순신이 지휘한 게 나중에 이제 전라도에서 한 서너 건 있는데 하여튼 서너 건 있는 거는 또 이제 별도로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순신이 다시 얘기하면, 92년 8월 15일 날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고 나서 언제 이제 이순신이 체포당하냐면, 2월 24일 날, 1597년 2월 24일 날, 원균이 이제 한성으로 압송되거든요. 이순신이 압송되거든요. 왜냐면, 그건 얼마야, 97년서부터 8월 24일까지면 1월 2일까지면 한 1년 동안을 놀았는데 1년 동안 겨우 노략실 다니는 배 3건 쳐부신 것밖에 없어. 이순신이 한 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러면 그냥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고 나서 그냥 놀았잖아. 그냥 앉아서 띵까띵까하고. 원균이 할 때는 불과 1년 동안에 9차례를 싸워서 9차례를 다 이겼는데 이순신은
삼도수군 통제사 되고 나서 3건밖에 안 했으니까 왜군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야. 그 경상도에 가면 항상 500척이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놈들은 그 500척이 뭐냐면 이미 원균하고 싸워가지고 조선수군하고는 도저히 싸울 수 없다는 걸 왜군들이 알아. 그러니까 그건 포기하고 이제 그 일본 사람들 그 식량 탈취, 군인 먹여 살릴 식량 탈취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박정희 잔당 그 역적 잔당들이 그 거짓말하는 게 뭐냐면 왜군을 이순신이 바다를 막아서 수송로를 막아서 왜군을 우리가 이겼다. 이런 개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자빠졌어요. 무슨 왜군이 미쳤어요. 우리나라에 오는데 그 쌀을 일본에서 싣고 오고 여러분이 그 단적으로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본 육군이 부산에서부터 어디까지 갔어요? 평양까지 갔어. 평양까지 갔다가 명나라의 그 이효성 장군한테 이제 쫓겨왔는데 그 평양까지 가는 동안에 큰 전투는 별로 없었는데 그놈들이 가면서 그놈들이 지나간 지역은 나중에 굶어 죽은 사람이 태반이고 그 죽은 사람 시체가 그냥 나뒹굴고 그 사람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죽은 사람 살점을 띄어가지고 그걸 불에다 구워서 먹고 막 이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 조선실록에 나와요. 그게. 그런데 그런 상황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놈들이 가면서 그 민가들을 막 도륙을 했죠. 도륙을 해가지고 거기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은 다 탈취하고 남자들은 이제 전쟁 노무자로 차출하고 여자들은 이제 납치해가지고 다 어떻게 이제 끌고 갔지. 근데 그 납치에다 어떻게 했는지 내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알 거야. 아마 갖다 놓고 뭐 이쁘다고 머리 쓰다듬으려고 데려갔는지 아니면 뭐 그냥 구경을 하고 데려갔는지 뭐 그건 여러분이 나보다 설명 안 해도 잘 알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그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마누라도 뺏겼고 내 아들, 딸 납치당하고 있는 재산 다 털렸어. 그리고 집도 불살라버리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그냥 막 사람 눈이 뒤집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대창이나 곡괭이나 무슨 낫들고 일본 놈한테 대적을 해야지.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을 지휘한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당하지 않았을지라도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그 조선의 벼슬아치라든지 무슨 지식인들이 대장 노릇을 했죠. 가서 지휘를 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의병들이 이제 많이 나와서 싸웠는데 그렇게 해서 그 죽은 의병들이 얼마인지 숫자 몰라요. 근데 그게 의병이 아니야. 그건 이거 양민학살이지. 다시 얘기하면. 근데 왜 박정희는 굳이 그걸 의병이라고 했냐? 지놈이 그 친일파였잖아요. 친일파였으니까 그런 그 나쁜 놈들한테 친일했다고 그러면 그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 의병이 죽었다고 이제 말을 바꿔서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 의병이 죽은 게 아니라 그런 양민들이 숱하게 많이 죽었어요. 우선 제가 살고 있는 이 무한반도만 해도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 숫자를 알 수가 없어. 얼마나 죽었는지. 근데 여기도 다 의병이라고 지금 거기다 국가 돈 들여서 막 거창하게 성역화 시키고 거기서 뭐 죽은 사람들 제사도 지내고 그러더라고. 근데 여기 무한반도에 죽은 거는요. 그건 정유재란 때 얘기인데 그거는 정유재란이 1597년 9월 음력으로 16일 날 죽었거든요. 근데 여기 무한반도가 왜군들한테 습격을 받아가지고 양민들이 학살당한 게 8일 후인 24일 날이에요. 9월 24일 날. 근데 9월 24일 날 여기 와서 이제 죽었는데 왜 여기만 죽은 게 아니야. 그놈들이 명량부터 그 민간인들을 모조리 도륙해가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목포까지. 그런데 여기는 이제 멀으니까 여기까지는 안 올 것이다 하고 안심하고 있다가 이제 죽었는데 여기도 다 이제 의병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의병이 아니야. 왜냐면 무슨 밭에서 일하다가 남편을 죽이려고 애놈들이 막 하니까 마누라가 그 남편 붙들고 우리 남편 죽이지 말아요 하니까 마누라를 먼저 죽이고 뭐 나중에 남편 죽이고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의병이 무슨 마누라 데리고 밭에서 일을 해. 그 의병 하려면 가족을 다 먼저 피신시키고 무기 들고 어디 숨어 있다가 공격하든지 해야지. 총 가진 놈을 뭔 죄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런 사람은 울들목을 지켰다고 하는 게 이게 100% 거짓말이고 그건 박정희 잔당 그 역적놈 새끼들이 그 거짓말한 얘기고
그날 저녁에 싸우고 그날 저녁에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양민들이 이순신 때문에 수탕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하여튼 그런 사항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순신하고 이제 제가 얘기가 좀 건너먹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나중에 그 몇 달 동안 이제 싸움을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 결국은 언제요? 1598년 그러니까 7월 며칠이야? 가만 있어라. 1597년 그 7월 1일인가? 뭐 그때 이제 1월 달에 1월 며칠인지는 모르겠어요. 1월 달에 이제 정의재란이 발발하죠. 1997년 1월 달에. 정의재란이 이제 발발하고 나서, 결국 이제 이순신이 그렇게 해서 이제 체포당하고, 이제 2월 14일 날 갓도 기요마사가 이제 쳐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조정에서 검토해가지고, 이게 틀림없이, 갓도 기요마사가 들어온다는 그 정보가 맞을 수도 있다. 만약에 안 맞는다 하더라도 우리 조선수군이 월등히 세니까 그 배를 끌고 부산에 가서 지키고 있다가 그놈을 갓도 기요마사가 이제 정의재라는 그 침략군을 싣고 놓는데 이놈을 그냥 쫓아보내기만 해도 우리가 승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순신 보고 이걸 출두하라고 이제 임금이 명령을 내리죠. 명령을 내리는데 이 이순신이라는 놈은 그 명령을 받고 무슨 소리고 부산 가면 그 왜군들이 500척이 있는데 거기 갔다가 우리 그놈들이 숨었다가 공격하면 우리 다 죽는데 조정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완전 헛소리 한다고 그러고 안 가버렸단 말이에요. 안 가버렸는데 실제로 부산에 이제 왜적이 500척이 있는데 우리 배가요 한 20척 이상만 되면 걔들이 500척 아니라 1000척도 우리나라 배를 못 당해요. 왜 못 당하냐면 걔들이 전법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 빨리 어떻게 희전해가지고 우리 배 옆에 와서 붙는 거예요. 조선수군 앞에 붙어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기어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 20척만 되면 일자진을 치든 유자진을 치든 하객진을 쳐든 뭐 이렇게 진을 쳐고 있다가 어떤 배로 와서 붙어버리면 거기 우리 뒷배가 빠져가지고 와서 탁 부딪히면 그냥 쾅쾅 부서져가지고 완전히 종이장 돼버린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아예 조선수군을 전적 상대로 생각을 하질 않아. 근데 그때 가기만 했으면 절대로 이순신이 안 당해요. 왜 안 당하냐면 그건 나중에 증명이 돼. 왜냐면 나중에 원균 장군이 이제 이순신 감옥에 간 사이에 권율 장군한테 볼기 맞고 이제 부산으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출병을 해가지고 부산에 가니까 그때도 외선들이 전부 부산 포구에다가 정박해 놓고 함포로 육지에서 대포로 쏴가지고 이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바깥에서 그냥 빙빙 돌고 있는데 일본에서 정유재란 지원군을 실은 일본 배 1000척이 와요. 1000척이 오는 걸 발견하고 이순신이 원균이 이 새끼들 잘 됐다 해가지고 우리 배가 그때 한 100척 정도 갔는데요. 100척이 쫓아가면서 함포를 쏘니까 1000척이 정유재란 싣고는 1000척이 다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서 우리 배가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대마도까지 쫓아갔어요. 원균이 참 미련하지 가만히 보면 용감하기도 하고 미련하지. 대마도까지 쫓아갔는데 마침 폭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전부 다 파산되게 생겼고 조정이 안 되니까 후퇴했단 말이에요. 후퇴 명령해가지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돌아와서 오다가 이제 배를 이배가 빠른 일본 놈들을 쫓아간다고 얼마나 노를 막 노젓는 녹군들을 조져가면서 끌고 가는지 배가 선원들이 다 피로에 지쳐가지고 목말라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적진도인가요? 적진포인가? 어디다 배를 대놓고 이제 산으로 물을 구하러 간 사이에 외놈들은 속력이 빠르니까 도망가서 저 바깥으로 먼 뒤로 돌아가지고 우리 조선수군이 안 보는 데서 U자형으로 돌아가지고 우리보다 먼저 왔단 말이에요. 부산에 1000척이 먼저 와가지고 부산에 있는 500척하고 합세해가지고 우리 배를 이제 멀리서 쫓아오는 거예요. 조선수군이 이제 원균이 어디로 가나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산으로 이제 물 보급받으려고 배를 대놓고 산으로 이제 군사들이 올라가는 걸 보고 그놈들은 섬에 뒤로 가가지고 일본군 육전대를 투입시켜가지고 막 이제 비무장 상태의 조선군을 막 이제 돌이하는 거죠.
돌이 오는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물이 이제 썰물이 나가지고 그 조선수군 되는 배가 한 4척 정도가 뻘에가 좌초돼 버렸어. 그리고 원균이 이제 본지는 썰물 따라서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제 원균이 지원도 할 수 없고 산에 비무장대로 상태로 물고 올라갔던 그 400명이 거기서 몰살당하잖아요. 그냥 다. 그래가지고 이제 헛없이 원균이 이제 그 배 4척을 잃고 400명 몰살시키고 이제 그 다시 돌아오죠. 돌아와서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원균이 씨가 잘못해서 그렇긴 하지만 그걸 경계를 기울여서 그렇게 잘못했지만 그 심정이 그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그놈들 그 1,500척 오고 여기 있던 참 1,000척 오고 여기 있던 500척 오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전투 잘하는 놈들을 차출해가지고 그 원균을 뒤에 와서 이제 그 포고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그 권율 장군이 원균을 불러다가 그 볼기를 친단 말이에요. 이 새끼야 왜 400명을 막 거기다 잃고 조선 그 판옥선 4척을 잃고 이 새끼 너희 이런 그 멍청이 새끼가 있냐고 막 두드려 패는데 그게 그 원균이 지 마음대로 그렇게 잃고 싶어서 이렇습니까? 전쟁하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 원균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게 왜 그러냐면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영의정환이요. 그 다음에 권율도 이제 그 동인그룹이고 이순신도 동인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유성룡 영의정이 자기 정치적 야망 때문에 군권을 장악한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해군력, 육군력 이걸 다 장악을 욕심으로 이제 이순신은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이제 원균을 그 쫓아보냈잖아요. 쫓아보냈는데 원균이 이순신이 그 왕명 거부해가지고 이제 백의종군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균이 이제 그거 가서 싸워서 이겼어야 되는데 지니까 얼마나 성질나. 그러니까 그 원균은 서인그룹이거든.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하면 야당 편인 거지. 그러니까 원균을 불러다가 막 적군하고 지금 적선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볼기를 맞고 그러고 왔으니 원균이 이게 얼마나 성질 나겠어요. 그러니까 에이씨 전투고 지랄이고 난 몰라. 18 ABC8 뭐 찾다가 술 재앙뜩 퍼먹고 이제 잠들어서 있는 사이에 원균 시야에 있던 배설 장군이 배 12척을 가지고 도망가고 그 나머지는 다 기록이 없어요. 얼만큼 도망가는지. 그런데 추정컨대 한 5, 60척이 도망간 걸로 지금 보거든. 근데 그 배설 장군이 그렇게 해서 도망와가지고 해령포에 와서 숨었는데 해령포에 와서 숨은 거를 알 턱이 없죠. 그런데 그 배설 장군 시야에 이순신 장군의 그 첩자라고도 할 수 있고 뭐 하여튼 그 몸종을 하던 그 괴생이라는 그 종이 있는데 얘가 이제 거기 타고 다니다가 그 해령포에 와서 이제 이순신 장군 배를 딱 배설 장군이 배를 대니까 얘가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거기서 막 뛰다시피 해가지고 도망가서 어디로 가냐면 거기가 어디요? 무슨 군이야? 거기에 하여튼 추계면 모열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이순신 장군, 원균 장군 본진이고 거기서 이순신이 백의정군을 하는데 거기서 16일 날 거기서 7월 16일 날 원균이 사망하고 나서 바로 17일 날 그 이순신한테 가죠. 가가지고 장군님 지금 배설 장군이요 배 12척을 가지고 와서 지금 해령포에 숨어 있는데 나 거기서 왔어요. 장군님한테 이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이순신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번쩍 뜨이죠. 그래가지고 권율 장군한테 가서 지금 개생이 말 들으니까 그 해령포에 배설 장군이 배 12척을 가지고 왔다는데 그 사람이 한산도에 가서 탄약하고 뭐 식량을 아주 가득 싣고 왔단다. 그러니까 나한테 수군 통제사로 다시 재발령 받는 그 기회가 될 수 있지 뭐니까 당신이 좀 조정하고 유성룡하고 이제 합의를 해보시오. 그러고 나는 우선 당장 내일부터 내가 수군 모집하고 거기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7월 18일 날 바로 거기서 떠나잖아요. 거기서 7월 16일 날 원균이 죽었는데 여기 지금 박정희가 가리키는 그 교과서에는 계생이가 보고했다고 안 해. 다 무슨 자기네 채널로 해서 이제 보고받았다고 그러는데 보고받았으면 배설이 어디로 도망가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근데 계생이가 보고를 했으니까 배설 장군이 해령포에 숨어 있다는 거를 아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그걸 조정이고 이순신한테 아무도 안 알리니까 어디가 숨어 있는지 모르지. 나중에 숨어 있다고 결국은 다 나타났는데요.
결국은 해령포에 있는 게 그래서 개성이 때문에 달로 나가지고 개성이 말 듣고 바로 이제 그 다음날 18일 날부터 이틀 뒤부터 이순신이 이제 백의종 군하는 놈이 왕명도 없이 백의종 군 풀리지도 않았는데 군사 모집해 가면서 통제사 된다고 해가지고 어디 걸어서 지금 어디 못과 어디 이렇게 걸어서 해령포까지 오잖아요. 오는데 오다가 8월 3일 그러니까 18일 날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8일에서 12일, 3일 그럼 15일 후에 임명장을 받은 거예요. 이순신이 수군 통제사 임명장을. 오늘 시간이 넘어서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